네, 안녕하십니까. 베스캠프입니다. 안녕하시죠? 예, 지난번에 5인치 웜으로 여름 버징, 여름 낚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몇 가지 제가 사용했던 방법들 알려드리는데, 오늘은 정확히 바늘을 어떻게 꿰는지, 5호 바늘을 5인치 웜에 어떻게 꿰는지에 대해서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영상이나 방송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배스낚시 오래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름 하면 버징이죠. 자, 요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요거는 이제 SM특의 깎기라는 웜입니다. 5인치 웜이고요. 보통 이제 물 위나 수초 위를 감아 들이다 보면은 베스가 여름철에 요걸 이제 덮치죠. 근데 가장 많은 실수가, 버징하면서 가장 많은 실수가,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천천히 끌어오다가 갑자기 베스가 수면 아래에서 5인치 웜을 확 치고 올라옵니다. 확 치고 올라오죠. 그러면 열이면 10명이 깜짝 놀라서 챔질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많이 빠지죠. 왜 그러냐면은 수면 위에서 올라온 상태에서 베스가 덮쳤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챔질을 하는 거는 베스 입에서 이걸 빼는 격이 되는 거죠. 이게 정확히 여유 있게 여러분들은 아주 기본적인 상황이니까요. 버징에서 수면 위에서 베스가 치고 올라온 다음에 물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데까지는 한 3초 정도, 2, 3초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치고 덮치고 난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서 반대 방향으로 갈 때까지 여러분들은 챔질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 둘, 아니면 하나, 둘, 셋 하고 챔질을 딱 하시는 게 여름 버징의 아주 정확한 챔질법이죠. 자, 그러면 바늘을 어떻게 꿰야 되느냐? 특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보통 노싱커 웜 끼울 때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요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은 훨씬 더 옆 사람보다 조금 더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 좀 설명을 드릴까 하고 합니다. 예, 요거는 이제 5인치 웜입니다. 18g이고요. 5인치 쉐드 웜이고, 예, 요거는 5호 바늘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가마같이 몬스터 훅입니다. 5호 바늘이요. 예, 강하게 생겼죠. 이렇게 모양도 그렇고요. 자, 바늘을 끼실 때는 간단합니다. 보통 사무라 형태의 5인치 쉐돔을 보면은 테일이 이렇게 생겼죠. 이게 이렇게 요 넓은 면이 수면 위쪽으로 가게 하면 됩니다. 요렇게 가는 거죠. 웜 자체가 요렇게 가는 겁니다. 요 넓은 면이 수면 위쪽으로 가게 하는 거죠. 바늘을 꽂으면 바늘이 아래쪽에 가야겠죠. 요게 위쪽으로 요렇게 이 넓은 면이 수면 위쪽으로 가게 하고, 바늘은 위쪽으로 오면은 이게 넘어지겠죠. 무게중심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아래쪽으로 이렇게 꽂으셔야 됩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면과 반대쪽으로 바늘이 올 수 있게. 예, 그러려면 보통 이제 다들 잘 아시니까 요 머리 부분도 끼우게 되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요 넓이가 보이시죠? 요 넓이. 보통 살짝 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가능하면은 조금 깊게. 그렇죠? 예, 이 기준은 요 기준하고 비슷합니다. 요 기준, 바느끼 기준하고요. 예, 요 정도가 들어가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수초 걸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요. 이렇게. 요걸 끼울 때 요 길이를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깊게요. 예. 이게 일종의 아주 작은 팁인데, 요렇게 나와 있으면은 수초 걸림이나 청태 걸림에 아주 민감하게 작용을 합니다. 요게 어느 정도 들어가 있으면은 수초 걸림에서 훨씬 더 자유롭죠. 예. 요 부분이요. 자, 어떻게 끼냐면요. 요 반대쪽이니까 요 길이를 눈대중으로 일단 보시고요. 요거를 끼울 때 조금 더 깊게 끼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 정도. 예.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조금 더 깊게요. 그래서 요거를 밀어 넣으면은,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라인을 끼울 때, 이렇게 누르고 끼우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죠? 라인을 끼울 때, 이렇게 살짝 누르면 나옵니다. 그래서 라인 끼우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최대한, 숨길 수 있게. 이렇게. 그리고, 다들 다 아시는 것들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자, 요거는
가운데로 해서 이렇게 밀어 넣고요. 자, 이렇게 뭐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뭐 다들 뭐 쉽게 다들 했던 부분들이니까요. 자, 하나 더요. 바늘기 부분을 최대한 들어가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요. 두 번째가 바늘이 보통 이제 쉐도우면 여기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바늘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놔두는 경우 어차피 걸리지는 않죠. 이렇게 홈 안에 끝바늘이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요게 없는 웜들도 있습니다. 이 홈이요. 이 홈이 없는 부분들은 바늘이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왔을 때 요거를 웜 쪽에 살짝 밀면서 살짝 끝만 이렇게 이렇게 끝쪽만 이렇게 가려주시면은 수초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웜 쪽에 살짝 바늘 끝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론 홈이 기본적으로 있는 섀도우 웜들은 그냥 하셔도 됩니다. 홈이 있는 웜들은요. 예, 바늘 자체를 이 홈이 숨기거든요. 이렇게. 자, 요 장단점은 이겁니다. 자, 이 홈에 바늘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챔질에 유리합니다. 훅셋에 유리한 거죠. 베스가 물었을 때 쉽게 바늘에 걸릴 수 있는 대신에 수초도 좀 덜 걸리는 거죠. 이렇게. 하지만 수초가 걸릴 확률은 있습니다. 바늘이 끝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요. 대신에 바늘을 최대한 더 노출시키면은 베스의 훅셋은 유리한데 다시 또 수초 걸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적당한 선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앵글러가. 자, 이렇게 바늘 끝을 숨기면은 베스 훅셋은 낮아지면서 수초 걸림은 이겨낼 수 있는 거고요. 수초 걸림이 심하다 그러면 바늘 끝을 웜에서 더 숨기시면 되고요. 예, 요 방법입니다. 요거는 필드마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 바늘 끝 숨기는 거, 요 부분하고요. 요거 아주 작은 팁인데 요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조금 더 깊게 넣고요. 바늘 끝은 수초가 없고 오픈 쪽이다 그러면은 최대한 좀 오픈 시키시고요. 수초 걸림이 좀 심하다 그러면은 좀 더 웜의 끝을 숨기는, 이렇게 하시면은 5인치 섀도우 여름용, 요건 뭐 거의 끝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스크류. 자, 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요거는 이제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 스크류가 있는 바늘이고, 예, 웨이트 훅입니다. 무게를 주는. 예. 뭐 간단하죠. 요거는 특별히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 끝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웜 끝쪽에 요렇게 받고요. 예, 돌리시면 됩니다. 예. 뭐 아주 간단한, 돌리면은 알아서 자기가 요게 들어가는데, 요것도 하나 더 명심하실 게, 요렇게 돌리다 보면은 요 끝쪽에 대충 나오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최대한 박아주는 게 좋습니다. 웜이 밀착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초나 이런 청태 걸림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그리고 역시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쪽에 끼워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웨이트 무게를 주는 게 있고요. 훅 중에 납이 달려 있어서 같은 코일이지만 없는 게 있습니다. 요 장단점은 그렇습니다. 무게가 있으면 비거리가 좀 더 늘어나는 거죠. 5인치 쉐이덤을 최대한 멀리 던지면 던질수록 좋으니까요. 보통 18g인데 바늘이 들어가면서 한 20g 정도 되는 거죠. 거기다 무게를 조금 더 두면은 좀 더 비거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비거리 유지. 그 다음에 이 웨이트 훅이 또 하나가 중간 정도에 있는 게 있고요. 끝쪽에 있는 건데, 요게 끝쪽에 있으면서 폴링 할 때 조금 더 빠르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바닥으로. 요 무게가 앞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거죠. 보통 이제 바늘만 끼우는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진다기보다 요 바늘 무게 정도만큼 살짝 약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수초가 없고, 수초가 있는 곳에서 납이든 뭐든 직각으로 폴링되는 건 힘든 거죠. 이렇게. 그래서 수초 여건에 따라서 이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요게 바늘만 꼈을 때 조금 더 자연스러운 폴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웨이트 훅을 썼을 경우에 비거리 부분 빼고요. 웨이트 훅을 썼을 경우에 조금 더 직각 형태에 가깝게 이렇게 폴링이 된다라는 거. 그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인치 웜 중에 이제 뭐 요렇게 요것도 이제 코일로 들어간 건데, 이렇게 플래시 스위머, 이렇게 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이제 수초가 없는 곳에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5인치 웜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4자나 5자가 물면 사실 큰 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웜을 시즌에 쓰다가 갑자기 여름 시즌에
5인치를 쓰다 보니까 굉장히 크다라고 느껴지는데 절대 큰 웜이 아닙니다. 꼭 5인치 정도 쓰시고요. 무게는 18g 해서 너무 가볍게 쓰시면 비거리가 짧아지는 수는 있지만 좀 뭐 활성도나 이런 데서는 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에 큰 거 잡으셔야죠. 수초 속에 있는 4자, 5자들이요. 그래서 웜 가능하면은 5인치 중에 18g 이상 되는 거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뭐 물이 잠깐 들었는데, 예, 사와무라 원업시드입니다. 이거 톤이고 플로팅 6인치는 플로팅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자, 바늘 왜 크고, 자, 요거는 자 방금 말씀드렸던 가마가츠 몬스터 훅입니다. 323 가마가츠 웜 323 몬스터 훅 5호 바늘이고요. 자, 같은 가마가츠인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은 가마가츠인데 이런 바늘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몬스터 훅이 아닙니다. 자, 요 바늘이 뭐냐면은 자, 요 바늘입니다. 같은 5호 바늘입니다. 자,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한번 놔볼게요. 자, 느껴지시나요? 아래쪽이 가마가츠 323 몬스터 훅이고요. 위는 그냥 316R 바늘입니다. 자, 무게가 훨씬 크고 강력하게 보이죠? 몬스터 훅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웜의 무게를 액션을 깨트리지 않고 웜의 무게를 최대한 높여서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웜훅이 튼튼하게.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름에 5인치 쉐드웜으로 버징이나 사용을 할 때는 가능하면 굵은 바늘, 강하고 굵은 바늘 사용하시는 거를 저는 강추드립니다. 이렇게 크고 튼튼한 걸로요. 예. 하지만 이게 시즌 낚시만 하셨던 분들은 와, 이거 바늘 너무 큰데 이거 어떻게 물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베스 자체가 공격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 입 크기가 벌렸을 때 이런 거 아무렇지 않게 삼킬 수 있거든요. 덮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6호 쓰셔도 됩니다. 튼튼한 바늘 하셔서 MH 때에 5인치 쉐드웜 5호 바늘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은 여름 런커 충분히 손맛볼 수 있다라고 장담 드리겠습니다. 자, 다양하게 바늘을 쓰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5인치 웜들이 있고요. 무게별로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어떤 걸 특별히 사용하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18g 이상 되는 거 5인치 웜 액션 정확히 잘 나오는 걸로 사용하시고요. 참고로 예전에 지금이야 뭐 이제 이런 좋은 쉐드웜들이 나와서 많이들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것들 많이 사용했습니다. 어떤 건지 아마 쓰셨던 분들은 기억하십니다. 핫도그라고 부르는 건데요. 다미끼의 6인치 웜입니다. 액션도 없는데 스트레이트 웜으로 버징도 하고요. 여름 수초 노싱커도 사용하고요.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액션이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요. 물론 겨울에 프리리그 할 때도 스트레이트 웜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호구웜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그거에 대한 여건, 그다음에 활성도, 패턴 이런 거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거니까요. 이런 거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굳이 끄는 게 아니고 노싱커로 공략을 한다고 하면요. 이런 것도 예전에 사용했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 이번 여름 5인치 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지켜줘도 한 90% 이상은 충분히 적응이 되는 겁니다. 꼭 5인치 웜 사용하셔가지고 이번 여름 런커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베스캠프였습니다.